우리 그 119 대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더 리얼리티하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면서 잠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심장 압박을 할 때 손이 절대 환자한테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 하실 때 막 손이 막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집어넣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로 골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깊게 누르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은 그 골절, 우리가 그 캠핑을 하다 보면 또는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께서 그런 삼각건이라든가 뭐 분목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라든가 집에서 다쳤을 때 뭐 우산이라든가 모포라든가 뭐 이런 걸로 대신해서 부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론적인 거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도 실기를 몇 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뼈가 부러짐과 동시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드레싱을 하고 드레싱을 해서 기본적인 그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2차적인 감염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드레싱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목을 한 다음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가끔 쇼크가 와서 이렇게 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좀 그 환자를 좀 안정을 취하게끔 해줘야지 같이 막 이러면은 환자가 막 그 놀래서 더 흥분을 하게 되겠죠. 흥분을 하게 되면 바로 아까처럼 쇼크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골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쇄골절과 개방골절이라고 있는데 폐쇄골절은 안에서 피부 안에서 우리 흔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금간 상황. 뼈가 금이 갔다고 하죠. 그렇게 하거나 골절이 됐지만 피부를 뚫지 않고 그 안에서만 부러진 상황을 폐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뼈에 금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느끼는 게 금이 가게 되면 엄청나게 시린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시려요. 그리고 딱 건들지도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네. 골절이 돼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금이 간 상황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골절과 그냥 탈골 또는 삔 상태, 염자 상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드렸을 때 너무 시큰한 느낌이 든다든가 건들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골절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방골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뼈가 부러지면서 피부를 뚫고 나온 상태. 이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드레싱을 해서 처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뒀을 경우는 그것이 2차의 감염에 의해서 더 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집에 기본적인 응급 그 구급약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놀러 가시더라도 항상 비상약은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부목은 그 부목이라는 것이 뭐죠? 그렇죠. 자, 그렇죠. 부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대라는 것이에요. 지지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그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보통 부목이라 하면은 나무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보통 이제 한 폭이 한 7cm 정도 되는 것으로 하체 같은 경우는 엉덩이부터 발뒤꿈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긴 것을 사용하지만 실제 저희가 가정집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인 경우를 지금 응급 상황이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신문지라든가 신문지를 돌돌돌 말으면 상당히 강해지죠. 또 뭐 팔 같은 경우는 잡지책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책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요라든가 베개 이런 거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실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하나가 안 보이네. 자, 요 나무 요거 저 집에서 다 이렇게 우산을 하나씩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것과 잠시만요. 아니. 제가 오늘 신문지를 찾는데 신문지가 없어서 사무실에 보니까는 그 벽지 이렇게 똘똘 마른 거 아주 강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지를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마른 상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목을 사용한 다음에 119에 미리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19에 신고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는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좀 산속에서 이런 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30분에 한 번씩은 그 피가 잘 돌 수 있게끔 압박했던 것을 약간 한 번씩은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묶고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는 고사가 되겠죠. 그죠? 자, 부목을 사용했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부목은 저희가 이제 그 골절이 됐을 때 아까처럼 뭐 개방형이 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골절이 돼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골절이 된 방향에다가 부목을 대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처 부위가 보일 수 있게끔 항상 옆에 두거나 아니면 뒤쪽에 상처의 반대편 쪽에다가 부목을 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목을 대기 전에 그 다친 곳을 이제 만져봐서 감각이 있는지 또는 맥박이 잘 만져지는지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방된 상처에는 부목을 대기 전에 드레싱을 해서 먼저 상처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목을 반대편 쪽에다가 대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등산 가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할 게 없잖아요. 드레싱 같은 거 뭐로 해줘요? 일단 물이 기본적으로 물은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 먹을 수 있는. 예. 왜냐하면 딱 개방이 되는 순간에 주위에 그 흙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세균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일단 최우선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러닝이라도 해서 그 상처를 그렇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골절하고 탈구하고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탈골이 됐는지 골절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탈골이 된 건지 아니면 골절이 됐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골절이라 가정을 하고 처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는데
탈구는 기본적으로 뼈와 뼈 사이 이것이 튕겨 나가는 것을 탈구라고 하죠. 탈구는 가장 어디서 많이 나느냐? 어깨, 그죠? 고관절, 발목, 손목, 팔꿈치 다 탈구가 됩니다. 또 손가락도 탈구가 됩니다. 손가락이 탈구가 되면 완전히 이게 꺾여버려요. 근데 완전히 꺾였는데 이것이 골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탈골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탈골이 잘 됩니다. 손가락이. 하지만 이걸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2차적인 손상이 생기니까 의사한테 도착할 때까지는 그 부위를 안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염자는 갑자기 삐었을 때, 우리 보통 발목을 많이 삐죠. 이렇게 뒤틀렸을 때 순간 상처가 생기는 것, 즉 피부 조직에 뭔가 강한 힘이 들어가서 그 인대라든가 그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를 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제가 부목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 상황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팔꿈치가 골절됐을 때, 팔꿈치는 언제 골절이 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보통 팔꿈치는 골절되는 경우는 거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골절이 돼요. 어른들은 잘 골절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짚기 때문에 그 순간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절이라서 이것은 탁 부러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는 으스러진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으스러졌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팔을 구부린 상태 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지 못하는데 이걸 강제로 필 필요는 없습니다. 안 펴질 경우는 그대로 몸에다 밀착을 시켜서 집에 뭐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두건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몸에다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팔이 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 선수들 이거 팔꿈치 공 맞은 거 그거는 또 다른가요? 그것도 으스러지는 거 아닌가요? 골절이 될 수 있고 그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리 보시고요. 오늘 환자분 누워야 되나요? 예, 자, 이런 거 많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거는 아니 반대로 누워주세요. 반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뭐 제가 옛날에 이게 2002년도에 이게 뭘 찾아보니까 집에 있어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써먹어도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팔꿈치 뼈가 골절이 됐을 경우는 이 전체적인 손을 쓰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시면 골절이 됐는데 여기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쓰지 못하도록 부목을 대야 하는데 보통 집에서 만약에 그랬다. 뭐 효자손 어르신들이 있으면 다 효자손 있으시죠?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우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산을 가지고 이게 좋을까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짧죠, 그죠? 네, 그래서 좀 긴 걸로 오히려 우산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우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짧겠죠. 그래서 이런 2단 우산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항상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상처가 난 쪽으로 부목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항상 안쪽에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는데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삼각건이 있으면 좋지만 삼각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접죠. 자, 여기서 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반을 접고 접으면 하나의 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 자, 요것을 항상 어느 위아래로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죠? 오, 부러지는데 어떻게 움직여? 자, 요거 제가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십시오. 자, 요 그 골절됐을 때 이렇게 묶는 방법 중에서 매듭 묶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건 사자 매듭이라고 합니다. 사자 매듭. 자, 사자 매듭은 뭐냐면 보통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매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매겠죠. 근데 요때 매듭 모양이 말발굽 모양이 돼야 돼요. 왜? 요 상태에서 하나를 제껴서 빼면은 바로 풀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왜 안 되냐면 자, 잡았습니다. 넣었죠?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 잘 안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당겼을 때 잡아당기면 바로 풀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자, 묶었습니다. 어떤 걸 밑으로 가고 그거는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연속성으로 자, 그래, 아르켜 보세요. 이렇게 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와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팁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안 돼?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풀린다는 거예요. 다는 말고. 그렇죠. 자, 요거를 다는 말고 요 정도가 빨리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네, 했죠? 예. 자, 그러면 요것을 당겨주시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 가면 또 위로. 완전히 안 풀리고 풀리는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풀립니다. 자, 일단 매듭 매는 법은 이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팔꿈치가 다쳤을 때는 상박에 2개, 하박에 2개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방법은 아까 그 사자 매듭으로 해서 묶는데 묶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요 묶는 방법은 이렇게 묶었을 때 이 매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항상 아래와 위를 하나씩 먼저 묶어주십니다. 일단 고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 팔목이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시는데 팔목이 골절이 됐을 때는 이 손 등 위에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이 바로 팔꿈치를 다쳤을 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뭐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긴 게 있으면 손을 같이 허리에서 내 몸하고 같이 이게 지금 너무 짧아서 자, 한 번 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이 이제 보통 팔꿈치를 다쳤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자, 앉아 주시겠어요? 오늘 환자 제대로 하시는데 편한데요,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하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하면은 더 2차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상박이었을 때. 자,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 뼈가 부러졌을 때를 말하는 골절이 됐을 때. 보통 이 골절이 될 때는 바깥으로 잘 안 튀는 거지고 이렇게 삐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박이라고 했을 때 골절은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바깥으로는 잘 안 됩니다. 뼈는 항상 이쪽으로 나오게 되지 바깥으로는 잘 안 튕겨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주시는데 그냥 보통 이거 이제 아까 우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쿠션이 있어요. 그죠? 우산 같은 경우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보통 이런 면을 안 대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 부목이나 이런 나무로 될 때는 항상 거기에 쿠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수건을 같이 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에서 이제 상박 같은 경우는 팔꿈치 위로,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거나 하면 안 되고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팔꿈치랑 거의 비슷하게 이 상태로 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두 개만 묶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죠. 위아래로. 자,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자, 놓으셔도 돼요. 일단 제일 위로 겨드랑이 위쪽으로 가장 높은 쪽에다가 일단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이 묶기 전에 이분은 손을 상체가 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가볍게 이 손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밑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짧다 보니까 이걸로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팔걸이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집에 난방이라든가, 그죠? 이런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대신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쪽 앞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여줘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뒤로 가게. 이해되셨나요? 자, 항상 내가 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손은 가만히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묶어주시면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삼각건이 있으면 그 삼각건이 크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게 묶을 수,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난방을 이용해서 팔걸이를 만들어 주시면 더 편하게 그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두 가지를 한번 두 분이 한번 나오셔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두 분씩 일단 나오세요. 어느 분부터 해볼까요? 자, 그렇죠. 아유, 활동적이세요. 어르신이. 지금 환자는 이분입니까? 네. 오늘 독박이 환자입니다. 내 맘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잘못 보였는데요. 아, 팔꿈치가 지금 골절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편하게 눕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오도 아, 팔이 골절된 걸로요? 예, 팔꿈치가 지금 골절이 됐습니다. 집에 이제 뭐 어떤 걸 사용하실지는 여기 했으니까. 여기 안 나와. 그렇죠. 이 최대한 이 겨드랑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이 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타월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고 그다음 또 하나를 놓으시고 상에 위쪽에 2개, 밑에 쪽에 팔꿈치 밑에 쪽에 2개. 더 올라와야 되겠죠? 팔꿈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렇죠. 너무 뻣뻣해요. 환자라 이게 환자요? 부러져 있는 상태라요. 부러져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먼저 부목을 대시고,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잘 안 들어가니까 반대로 놓으시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놓으시고. 자. 자, 지금 요 상황을 하는 거죠. 항상 밑에를 묶었으면 그 다음에 자 위에를 반대를. 묶고 그 다음에 밑에를 하나씩 네. 풀고 자 좋습니다. 네. 아니요. 그 위에 세 번째. 그렇죠, 그걸.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2차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팔을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만 이렇게 대주면 되는데 너무 강하게 막 묶어버리면은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풀어질려나 모르겠다. 이제 자, 하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여기 어떤 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 자, 어떤 게 잘 묶어진 것 같습니까? 그죠? 요 세 개는 안 풀어져요. 얘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얘만 풀어지죠. 나머지는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거 어디 사냥할 때 더 꽉 묶여버리죠.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아니요,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대로 아까처럼 그렇죠. 예. 네. 아, 그때 이거는 많이 묶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안 해보시면 또 헷갈리고 또 못해요. 자, 이거 어느 분이 또 끈을 가져오셨네? 자,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거보다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이쪽이 됐든 상관이 아무 쪽이든 사실은 크게 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매듭을 맬 때 같은 방향으로만 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묶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 이쪽으로 나고 하나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얘를 이 밑으로 집어넣어서 반대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빠지지만 요걸 한쪽을 당기면은 잘 빠지는 이유가 있죠.
자,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나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묶어보시죠. 자꾸 해보셔야 나중에 정말 이번에는 그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위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요걸 사용하셔도 되고 요걸 사용하셔도 돼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자, 항상 아, 맞다. 이런 나무를 댈 때는 맞아. 아프지 좀 않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대주셔야 되겠죠. 자, 그걸 대기 전에 예. 자, 먼저 이것을 갖다가 환자가 항상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건 여기다 팔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부목을 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묶어주시고, 그럼 너무 지금 안 당겼어. 무슨 애요? 안 당겼어.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그렇죠. 예, 예. 세게. 반대로.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팔은 여기 지금 골절이 돼 있지만 이 팔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팔을 못 움직이게끔 삼각건 대신 이 팔 아니요. 여기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이렇게 해서 손이 걸칠 수 있게 이게 팔걸이 대신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참 고생 많습니다. 자, 잘 풀리는데. 그렇죠. 위에 건 손. 네. 풀어보시겠어요? 이렇게만 풀어지죠. 네. 자, 다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래 이 밑에 뼈가 골절됐을 경우입니다. 이 골절됐을 때는 두 개가 다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보통 하나만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골절이 되면 눈으로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만 골절이 됐을 때는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이 아랫뼈도 보통 뼈는 아랫뼈는 두 개가 있어요. 모르시나? 그러셔요. 제가 그림을 참 너무 잘 그려가지고. 겨울에 많이 부러지시는 예, 여기가 부러지시더라고요. 미끄러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것을 보통 우리 말하면 노뼈라 하고 노뼈 요걸 좌뼈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라 하냐면 경골, 비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거의 다 그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서 보통 노뼈, 노처럼 생겼다서 노뼈. 요거는 우리 자치기 많이 했죠, 옛날에. 자치기 할 때처럼 생겼고 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좌뼈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뼈가 있어요, 여기에. 요 뼈와 요 뼈가 있는데 보통 하나만 골절될 경우도 많지만 두 개가 다 골절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두 개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아까처럼 팔걸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 옷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항상 밑에서 받쳐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렇게 밑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는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자기 손을 놓을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또 의자까지 갖다 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좀 이제 그 이 환자를 갖다가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부러지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환자를 항상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응? 우리 어머니 이렇게 넘어지는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깜짝 놀라서 여기 뼈가 이렇게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작 뼈였어야 되는데 그냥 병원으로만 무조건 갈 생각만 하고 갔거든요. 자, 이게 많이 부러지시더라고요. 보통 뼈는 여기서 많이 부러져요. 중간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앞뒤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마찬가지. 맨 그 위쪽이죠. 아랫배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묶어주시고. 거기는 자. 턱은 안 놔도 돼요? 밑에? 놓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지금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손목에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목에다가 묶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분은 어디 이제 그 이동하기가 훨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막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이거 막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자, 요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이 팔꿈치보다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내려가지 않게 살짝 이게 더. 이제 보통 이제 이 손이 내 가슴 높이 정도에다 놓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119를 부르면 119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좀 릴렉스를 많이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막 아파 죽겠는데 막 같이 막 이러면은 이분이 막 더 흥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랫팔뼈 여기 이 부위가 골절됐을 때 그 부목을 대는 방법입니다. 겨울에 미끄러지면 어르신들 여기 많더라고요. 부러져서 오신 분들. 그렇죠. 네. 이거 알았으면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꿈치보다 약 10cm 정도 더 올라가게 이렇게 부목을 팔걸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오늘 계속 환자입니다. 자, 다 부러지네. 발도 보통 이제 무릎이 골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보통 정강이가 많이 부러질 경우가 많죠. 가장 많이 부러지는 애가 정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강이에 대해서만 좀 더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분은 지금 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발을 이렇게 들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좀 얇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손으로 그냥 가볍게 밀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묶을 수 있는 저거를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까 전에는 하나만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은, 왜냐하면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걸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발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서는 절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런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단단하게 좀 고정을 해서 하나의 저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는 안쪽에다 대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목이 저런 나무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묶으실 때 될 수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래 놓으시고 해 주셔야 돼요. 혼자 할 때는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혼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자, 여기에 편편하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근데 편편치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있는 부위를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상처가 난 부분에다가 이 자체를 묶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일 수 있게끔 상처가 보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놓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계속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한 번 더 이 발과 같이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오랫동안 이제 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할 때는 절대 혼자서는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2차적인 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한 번 더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가 있을 때는 2명 이상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같이 묶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을 다 묶어서 같이 움직일 수 이 다리가 좀 더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우리 어느 한 분이 와서 아까 저기 하셨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고관절 골절된 것도 가르쳐 주세요. 고관절은 똑같습니다. 이걸 더 위로 해서 여기서 일단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고관절할 때 그냥 가만 놔두고 7분 예. 세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제가 이거 잘못 묶었나? 건드리지 말고 딱 저기 됐을 때 그냥 가만히 편하게 밀어놓고 7분 세고 그렇죠. 오랜만에 고관절 한번 가서 보통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됐으시면 안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응급 상황이지 이제 놀러 갔을 때 또는 등산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 꽉 묶지 마세요. 자, 지금 정강이를 다쳤어요. 지금 정강이를. 네. 이거를 약간 들고 양쪽. 네. 들고서 영역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놓고서. 살짝 들어. 그렇지. 묶고 좀 더. 더 묶고 홀로 해. 부러졌다 그래서. 부러져도 얘를 이 다리를 움직이면 안 되잖아. 아 그래서요. 그렇지. 네. 자꾸 묶어봐야지 안 묶어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자, 그다음 또 위에 거 먼저. 위에가 어디?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이거부터 가지.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밑에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거 묶어주시면 됩니다. 눈길에서 그게 제일 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다 제대로 묶었나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잘 풀어지면 잘 묶은 거예요. 그죠? 잘 묶으셨네. 아, 야. 저보다 더 잘 묶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이 바로 이제 정강이가 골절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고, 마찬가지 슬개골이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 자, 슬개골이 다쳤을 때는 다만 부목을 아래쪽에 먼저 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중요한 것은 부목이란 자체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이 환자의 그 상처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런 거라든가 아까 뭐 저기 있지만은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팔걸이는 우리가 산에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캠핑을 갔을 때 겉옷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대신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아까 매듭을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한번 해보실 분? 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쪽을 시작하던 이쪽을 시작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을 먼저 사용했다. 이제 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르니까. 자, 먼저 오른쪽을 놨을 때 한번 감게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감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돌리는 걸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이 모습이 말발굽 모양이 나오시면 돼요. 자, 풀을 때는 이게 잘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쪽 거든 이쪽 거든 하나를 잡아 당겨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잡고 빠지면 돼요.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 안 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것을 먼저 놓고 한번 묶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가져온 것을 다시 한번 더 묶었어요. 요렇게. 자, 묶었을 때 이 매듭, 요 날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요것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와 반대로 이렇게 묶이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풀을 때는 한쪽을 잡아서 반대로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잡고 빼면은 가볍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잘 안 되시는 분?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런 매듭은 한 번쯤 해보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요걸로 해서 그 부목, 골절됐을 시
분목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그 아까 환자 역할을 하신 우리 저 선생님께 박수 한번.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